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요즘 뉴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목이 뻣뻣하던 그 오만한 정치인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추미애는 윤석열을 패할 것이다, 토사구팽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오후 추미애, 심재철, 박은정, 이성윤이 손을 잡고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하던 추미애가 그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습니다. 공수처로 화가 단단히 난 사법부는 이들이 재판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갔고 이제는 문의 차례입니다. 멀쩡히 퇴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8시간이 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 청년 마음에 든다 생각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고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893년 전라도 군수 조병갑의 착취로 인해서 농민들이 하나둘씩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조병갑을 벌하는 대신 그 백성들을 억누르는 것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서 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우리도 외국의 군사를 빌려서 밀란을 진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 대신들이 반대해서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하자 당시 병조판서인 민영준이 서울에 주둔한 위안스카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사를 통해서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말이 반란군이지 농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는데 괜한 백성들만 죽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반란군을 진압한 청군과 이를 견제하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으며 이는 그 왕과 신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외세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고종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뒤늦게라도 조선을 다시 자주국가로 돌리려는 노력은 안하고 탈출할 계획만 세웁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7번의 일명 파천, 망명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아간 파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영국에 2차례씩 망명을 시도했고 거절당합니다. 고종이 러시아의 망명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중에 피신코자 한다. 날짜를 선택해 알려달라. 나를 구할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고종을 소나기에 넣은 러시아는 아간 파천 기간 동안 막대한 이권을 챙겼습니다. 1년 후 고종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며 스스로 황제국을 선포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는데 자기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이 고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사실상 쌍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희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의 측근과 추미애가 대통령에게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합니다. 일명 판사자차를 찾아내면서 문에게 이거면 윤석열이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이 고급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재가를 했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입장에선 자기들만 믿고 결재를 해달라 한 것인데 책임은 자기가 뒤집어 쓴 상황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망한 상황을 한 민주당 원로 인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문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소통망을 끊습니다. 이에 이 민주당 원로는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했으나 청와대 관련자가 당신 얘기는 더 듣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대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청와대 참모일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문은 유일하게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맡아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작 대통령이 되자 주변 참모들로부터 직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선별해서 듣습니다. 만약 조병갑의 폭정에 대해서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신하가 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청일전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경솔한 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참모들 덕분에 500년의 역사가 무너지듯이 문의 불통은 결국 국가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말에 가장 뜨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민이 의사가 됐다는 소식에 조국 지지자들이 SNS로 응원하러 모였습니다. 조민의 합격을 축하한다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는데 조국이 이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봐도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을 응원하는 댓글로 인해서 더 논란이 생기니까 지지자들의 글마저 지우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민의 의사고시 합격으로 분노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고려대와 부산대에 제출한 7개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2심에서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허위가 나오면 똑같이 입학 취소 처리가 됩니다. 정유라는 재판이 들어가기도 전에 입학 취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유라에게 한 짓 때문에 조민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검찰 승진 코스라고 불리는 요직을 연달아 맡았습니다. 비주류 검사가 대통령과 동문이며 함께 일한 경험으로 불과 몇 년 만에 검찰 2인자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와 더불어서 사면초가 신세다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을 내치지 못해서 결국 버려졌지 않습니까? 이성윤은 한동훈 검사장을 내치려고 채널A 사건을 조작하다 오히려 먹잇감만 던져준 덕분에 이미 여권에서는 쓰임을 다한 사냥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말이 들립니다. 이성윤과 같이 일했던 후배 검사가 말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원래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른 검찰 관계자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성윤 본인이 하는 일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굳건한 신념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성윤의 무리한 행태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냥개가 주인에게 이쁨 받기 위해 주인을 보며 꼬리를 칩니다. 그런데 정작 먹이를 잡지 못하는 사냥개를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한때 대통령도 넘봤던 추미애, 검찰총장이 코앞에 있는 이성윤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박원순이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나도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이성윤은 평생을 후회할 것입니다. 18일 월요일 문은 신년회견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것을 고려하면 마지못해 사면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년사의 대부분은 자기 칭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고종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나라를 쪼개먹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은 2021년에 경제대국을 이뤄낼 것이라며 또 한 번의 정신승리를 할 것인데 오히려 더 추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주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셨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